오늘 이제 첫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서블릿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서블릿은 우리가 딱 이번 시간에만 하고 이후로는 이제 서블릿을 안 쓴다고 그랬죠. 서블릿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JSP와 서블릿은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었죠? JSP가 그대로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JSP로 되어 있는 코드들은 서블릿으로 변경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블릿으로 변경하는 순간 확장자는 자바 코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확장자는 자바인 자바 코드가 됩니다. 그 자바 코드를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중간 코드로 바뀐다 그랬네요. 그 중간 코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확장자가 .class. 그래서 우리가 그 JSP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로 독립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늘 서블릿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컴파일해서 저장을 한다 그랬어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로서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그 확인해 본 게 있는데, 서블릿으로 변경이 된 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폴더 한 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한 적 있죠? 자, 걔네들이 어디에 저장이 된다? 우리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둔다 그랬어요. 그 저장해두는 공간, 조금 아직은 자세히 다루지 않아가지고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 사실 한 번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작성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동작된다? 웹서버 내부에서 동작된다 그랬죠. 웹서버 내부에 서블릿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뭔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컨테이너.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 서블릿을. 그래서 웹서버 내부에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클래스라고 하는 확장자가 클래스인 중간 코드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SP를 실행을 할 때 처음에 뭘 확인해요?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에 해당 클래스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죠. 있으면 걔네들을 불러서 바로 쓴다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으면 JSP를 서블릿으로 변경하고 걔네들을 컴파일해서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걔네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JSP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을 우리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알아두어야 돼요. 근데 서블릿은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진 않아요. 이전 단계에서는 서블릿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JSP가 자꾸 발전함에 따라서 서블릿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서블릿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개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서블릿은 이번 시간에 딱 한 번 만들어보고 한 번 만들어보고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한 2시간가량에 걸쳐서는 서블릿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광수 생각에서는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연애 시절에 그 여자친구가 98점 받았다 그러면 자기는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다가 결혼한 이후에 가서 그 부인이 98점 받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일 안 하고 맨날 노래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우리 일생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좀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긴 하죠. 행복한 경영에서 한 얘기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대요. 아마도 위대한 그 경영학자인 워렌 버핏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잡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얘기인데, 어떤 회사에 갔더니 요즘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 다음에 우리 회사가 좀 더 번창하면 잘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회사는 절대 가지 말래요. 그런 회사는 나중에 그 회사가 잘 나가더라도 잘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직원들을 대우해 주려고 하는 회사들은 여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해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힘들어 우리 같이 허리띠 졸라매야 돼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담보해야 된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미래를 쳐다보면서 살 수 있느냐.
오늘이 행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서블릿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서블릿 프로그램으로 우리 두 가지를 만들어 보긴 하죠. 얘는 원래 빼야 되는데 안 빠졌네. 서블릿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서블릿과 클래스를 이용해서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자, JSP건 서블릿이건 우리 자바 클래스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JSP에서 쓸 때는 그 빈저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자바로 만들어 놓은 독립적인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고, 서블릿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클래스들을 불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서블릿만 이용해서 하는 방법, 서블릿과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블릿은 이번에 한번 딱 만들어보고 끝입니다. 다시는 안 만들어요. 자,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를 이용한 웹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었어요. 얘네들은 초기 웹 프로그래밍 기술인 CGI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CGI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이제 그 CGI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사용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하게 되면 눈에 띄게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CGI는 별로 이용하지 않고 이제 여기 서블릿으로 이동했는데, 이 서블릿 자체도 처리 속도가 늦고 메모리를 요구하고, 특히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화면 제어입니다. UI를 만드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JSP로 옮겨갔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PHP나 ASP의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이제 JSP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JSP는 PHP와 유사한 형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서블릿 단계를 거쳐서 JSP로 갔기 때문에 JSP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블릿 형태로 기본적으로 바뀌어서 자바 소스로 변환돼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상기를 해보기로 하죠. 자, 우리 서블릿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MVC 패턴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해준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죠. MVC 패턴은 컨텐츠와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UI는 기업에서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웹 디자이너가 만들어요.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죠?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합치면 전혀 문제없이 동작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MVC 패턴이에요. 그런 MVC 패턴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서블릿이 기본적인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MVC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뷰, 모델, 컨트롤러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MVC 패턴이라고 해요. 만약에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라우터를 통해서 컨트롤러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 컨트롤러에 필요한 게 있으면 뷰가 필요하다면 뷰에 갔다 와서 그 결과를 브라우저로 보여주겠고, 라우터에서 들어온 것들이 뷰에 갔다 온 다음에 모델이 필요하다면 모델로부터 가져온 결과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뷰는 화면에 나타나는 화면 디자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작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작업들이 모델이라고 하는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뷰와 모델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컨트롤러라고 그러죠. 초기에 MVC 패턴이 구현이 되었을 때 여기 뷰는 뭘로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것은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HTML이거나 혹은 HTML을 좀 더 확장해가지고 페이지 개념을 도입한 JSP거나, 뷰는 HTML이거나 JSP거나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모델 클래스들을 만들어줄 때는 저 모델은 자바 클래스일 수밖에 없어요. 주로 자바 클래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전에는 서블릿으로 구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컨트롤러 자체도 JSP로 구현하는 형태로 MVC 패턴이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는 서블릿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서블릿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서블릿 컨테이너를 내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 서블릿 컨테이너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그림이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사용자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우리가 웹서버에 요청하는 것을 리퀘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응답들을 리스판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리퀘스트 리스판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주 이야기되어 왔던 겁니다. 얘네들은 JSP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웹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은 리퀘스트가 있고 거기에 따른 리스판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판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웹서버 내부에서 뭔가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퀘스트를 요청하게 되면 이 리퀘스트를 웹서버에서 받은 다음에 얘네들을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서블릿은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바 클래스예요. 이 자바 클래스를 동작한 다음에 결과를 건네주면 웹서버가 얘네들을 클라이언트 쪽 단말로 보내주고 최종적으로 리스판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볼 때 우리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웹서버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내부에 쏙 들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 웹서버의 동작을 하는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로 서블릿 컨테이너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서블릿 컨테이너는 뭘 하는 거냐? 서블릿을 컨테이너 담고 있는 상자예요. 그래서 이 서블릿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들이 우리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을 실행하기 위한 서브 소프트웨어를 우리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JSP나 서블릿으로 만들어진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JSP 하는데 왜 필요하다고요? JSP 실행하는데 서블릿 컨테이너가 왜 필요해? JSP는 자기 혼자서는 동작이 안 된다 그랬죠. 서블릿으로 바꾼 다음에 클래스로 파일로 바꾸어진 다음에 여기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서블릿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톰캣 아파치 서버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가 쟤네들은 다 완료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 서블릿 웹서버와 그러면 서블릿 컨테이너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비교를 해놓고 있네요. 사용 목적은 웹서버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웹서버예요.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으로 개발되어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 웹서버는 HTML이거나 CS이거나 자바스크립트이거나 이미지이거나 즉 HTML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 클래스를 실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실행 방법은 URL 요청에 의해서 실행하며 요청할 때마다 매번 그 결과를 반납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 위해서 서블릿 컨테이너는 우리가 URL 정보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데 그 URL 정보에 따라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컨테이너에 있는 클래스를 불러와서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JSP는 기본적으로 자체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블릿 컨테이너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JSP 실행은 서블릿 컨테이너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JSP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블릿으로 변환된 다음에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특징으로 보자면 웹 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설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웹서버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만 아주 고급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웹서버와 서블릿 컨테이너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컨테이너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동작을 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서블릿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되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죠. 여기 있는 번호가 동작 순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가보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개발자들이 소스를 작성해서 서블릿 소스로 만듭니다.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자바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죠. 자바 클래스이기 때문에 확장자는 .java입니다. 자바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컴파일을 해서 자바 클래스로 만듭니다. 이 자바 클래스는 확장자가 뭐라고요? .클래스예요. 얘네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 서블릿 컨테이너 내부에 이렇게 서블릿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3번까지 등록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이 서블릿이 실행이 되겠죠.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서블릿 메서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메서드를 실행해서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8번 응답은 HTML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HTML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한 다음에 우리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소스 보기가 있죠. 소스 보기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JSP이거나 서블릿 코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HTML 코드들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응답은 HTML이어야 된다. 자, 서블릿의 생명 주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컨테이너 내부에 서블릿 클래스들이 실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mySublit.class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컨테이너 영역에서 서블릿 객체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서블릿 객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만들기 위한 장치죠. 붕어빵과 붕어빵 기계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객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객체를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init입니다. 자, 이거는 initialize, 초기화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인스턴스에서 객체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 이제 정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를 요청하게 되면 서비스라고 하는 내부에서 뭔가 동작이 일어납니다. 이 서비스 내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작들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요청할 때마다 서비스는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내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날 때는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없어지고 서블릿 객체 자체가 없어집니다. 서블릿 객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클래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또다시 호출하면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주고 초기화하고 뭔가 동작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종료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API가 온 형태하고 좀 같이 살펴봐야 되겠는데 JSP와 달리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자바 클래스 구조라고 그랬어요. 자바 코드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얘네들은 만들 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맨땅에서 헤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딱 만들어줘요. 기본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새로운 서블릿을 만들 때 상속해야 되는 클래스를 그럼 알아야 되겠네요. 그 클래스 이름이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가지고 내가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시켜주면 가장 기본적인 틀을 딱 만들어줘요.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위치들만 코드를 바꿔주면 이제 정상적인 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블릿은 이제 기본적으로 API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클래스를 다른 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외부로 그 인터페이스가 어떤 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서블릿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상속받아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속받기 이전의 클래스인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내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위에 걸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서블릿을 만들 때 나타나는 마법사들이 있어요. 그 마법사 순서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블릿을 이용하는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 서블릿은 기본적인 구조가 그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만들 거라 그러죠. 그래서 mySublet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 extend 이거는 우리 C샵과 달리 상속받을 때 자바에서는 extend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상위 클래스 구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안에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를 할 겁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 내부에는 두겟 메서드와 두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런 그 두겟과 두포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때 get 방식으로 요청하느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응답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자, 우리 get 방식, 포스트 방식은 좀 이따 보기로 하죠. 그러면 요 메서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들을 우리 되돌려 받아가지고 응답으로 이제 주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이 그림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서블릿을 하나, mySublet이라는 걸 만들려면 얘네들은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얘는 또 그 제너릭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요 중에서 HTTP 서블릿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만들어서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입력 전달 방식인데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어요. 자, get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잡다, 뭐 갖다 이런 거들이죠. 잡다, 콕 잡아내는 게 get 방식이에요. post 방식은 post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체국을 통해서 붙이는 걸 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따라서 우리가 입력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 각각 좀 달라집니다. 먼저 get 방식은 우리가 ASP.NET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get 방식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주소 뒤쪽에 폴더 구조를 적어주고 뒤쪽에 여기 페이지 이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부터 뒤쪽에 있는 얘네들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쿼리 스트링. 그래서 요 내용들이 우리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돼 온 내용들입니다. 그런 쿼리 스트링은 기본적으로 속성 이퀄 값 형태를 갖게 되는데 여러 개를 쓸 때는 요 에프스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빈칸이나 특수기호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ID 값 전달받을 수 있고 name이라고 하는 값들도 전달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달받는 형태를 우리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버에 있는 정보를 이거 거꾸로 됐다. 클라이언트에서 정보를 서버로 전달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대 240바이트까지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런 것들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그랬고 얘네들은 주소줄에 요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 한꺼번에 좀 붙어서 가요. 저렇게 ID, name 이런 것들이 붙어 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 입력 요소로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포스트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JSP에는 포스트 방식을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서버로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 설계된 방법을 우리는 포스트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HTML 폼에 입력한 내용들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이 여러 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달아가려고 한다면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개수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노출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좀 포스트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크기를 이제 제한을 해두고는 있죠. 그리고 여기 URL에는 매개 편수가 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달되는 입력으로부터 들어온 값들을 전달하는데 어떤 값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JSP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주로 포스트 방식을 이용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의 생명 주기는 아까 전에 봤던 거예요. 뭔가 처음에 이닛 그러면 초기에 한 번만 실행되고 서비스를 초기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는 요청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요청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 번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do post라고 하는 메서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do get은 get 방식으로 입력이 들어올 때 처리해주는 코드들, do post는 post 방식으로 입력이 들어올 때 처리해주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료할 때는 destroy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된다 그랬네요. 자, 이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는데 이번에 실행할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JSP 예제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기다가 웹 컨텐츠 영역에다 차트 공사를 폴더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이 폴더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Add를 누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서블릿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New Add를 하고 웹 영역에 있는 서블릿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웹 영역에 있는 서블릿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서블릿을 선택하고 Next를 누르면 우리 이제 새로운 서블릿 설정에 해당되는 게 나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JSP 프로젝트. 얘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소스 폴더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JSP 프로젝트 폴더 내부에 있는 SRC라고 하는 내부에 이 소스가 들어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설정을 하죠. 패키지는 우리 JSP 프로젝트.chapter04라고 했네요. 그러면 해당되는 서블릿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패키지 이름, 클래스 이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
걔네들이 포함될 패키지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헬로월드 서블릿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헬로월드 서블릿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 클래스는 얘네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때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로 사용할 게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 위치는 여기 빨간 네모 영역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넥스트를 누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지정했던 게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설명에 해당됩니다. 디스크립션은 지금 만드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은 넣어줄 필요가 없이 넥스트 눌러주면 됩니다. 사실은 디스크립션에 간단한 경우에는 그 이름을 설명을 안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넥스트를 붙이면 요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기에 네모가 들어있는 영역을 좀 잘 봐야 되겠어요. 자, construct from subclass. 요거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상위 클래스로부터의 construct 생성자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성자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의 서블릿에서 우리 생성자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는 체크를 없애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요 영역은 우리가 사용할 메서드들이에요. 우리 새로운 서블릿을 만들 때 사용할 메서드. 자, init이라는 게 있네요. destroy라는 게 있네요. 지금 우리가 아까 설명했어요. 그죠? init은 새로운 객체를 딱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초기값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destroy는 언제? 우리가 그 클래스를 없앨 때 그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저 체크가 안 돼 있네요. 그죠?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쟤네들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체크되어 있는 걸 봤더니 여기에 두 get이라고 하는 것, 두 post라고 하는 것들이네요. 그리고 여기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서비스도 체크가 안 돼 있네요. 내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런 동작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서비스에 넣어줄 수 있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두 get과 두 post 간단한 예제만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만 체크된 상태에서 우리 그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챕터 공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걔네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어요. JSP 프로젝트 챕터 공사 밑에 들어있고 우리 hello world sublit.java라고 하는 위치에 들어있어요. 자, 좀 더 바깥쪽에 봤더니 자바 리소스 밑에 있는 src라는 폴더 속에 존재를 안 해요. 자, 얘가 패키지 이름, 얘가 클래스 이름이에요. 확장자는 .java. 요같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오른쪽을 잠깐 좀 볼까요? 자, 오른쪽에 봤더니 패키지 이름은 우리가 지정한 대로 챕터 공사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import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있네요. 이게 여러 개가 import가 되어 있어요. import는 우리 C# 코드에서 using과 같은 구문을 합니다. 패키지를 import, 수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import 불러들이는 게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내가 펼치지 않아서 지금 하나만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웹 서블릿에 대한 이거는 설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디스크립션 넣어뒀던 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URL 패턴은 내가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버 주소 밑에다가 그 헬로 월드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정의가 됐네요. 퍼블릭이니까 다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다.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클래스 정의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그 헬로 월드 서블릿이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줬던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이에요. extend HTTP 서블릿 얘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그 이제 클래스 시작 요게 지금 가려져 있는 데가 클래스 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UID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것은 우리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도 했다시피 모든 동작들에 대해서는 ID 값을 부여를 해줍니다. ID가 부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내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봤더니 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 두 post라고 하는 메서드가 딱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저기 12번 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8번 줄에 우리가 코드를 부여를 하게 되면 get 방식으로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위에 있는 게 처리가 되겠고 포스트 방식으로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아래 영역까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내부에 있는 소스 코드들만 좀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설정이 완벽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런 것들은 원래 이 X는 오류를 뜻하고 느낌표로 있으면 경고를 뜻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바 빌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바 빌드 설정하는 것은 우리 봤었죠, 그죠? JSP 프로젝트에서 우리 그 오른 마우스 누르고 프로퍼티 누른 다음에 자바 빌드 패스에 라이브러리 탭을 택해주고 add 라이브러리 한 다음에 서버 런타임에 우리 지금 설치해 놓은 아파치 톰캣 7.0 버전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이 누르고 설정을 해두게 되면 걔네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동작이 잘 안 되고 설정이 깨져가지고 오류가 발생할 때는 자바 빌드 패스를 설정해 주면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제공되어 있는 소스를 한번 좀 보기로 하죠. 자, 조정 영역은 패키지 이름 그렇습니다. 이 영역은 그 기존 클래스를 포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 위에 그 임포트가 안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거예요. 그때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해봤죠? 똑같습니다. 자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다.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이제 요 영역에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웹 서블릿에 대한 설정, 디스크립션과 접근하는 우리 URL을 이제 정의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상속받는 것들을 지정을 해뒀고, 얘네들은 get 방식의 입력 처리, 얘네들은 포스트 방식의 입력 처리를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코드를 좀 수정하기로 하죠. 먼저 doGet 영역입니다. doGet 영역에서는 get 영역이니까 get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입력은 포스트 방식으로 받을 건데 일단 get 방식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넣어두기로 하죠. 자, 기존에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소 처리를 하도록 하죠. 얘네들은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컨텐츠 형식을 지정하는데 response.set 컨텐트 타입에다가 텍스트 HTML 형태,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 캐릭터 인코딩 방식을 UTF-8 방식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라이터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out이라고 하는 것 내용을 넣기로 하죠. 자, 프린트 라이터라고 하는 게 지금 입력을 했더니 오류가 생겼어요. 그죠? 오류가 생길 때 우리가 저 오류를 없애는 거 어떻게 한다고?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X 위치에다가 마우스 놓고 추가하는 방법인데 이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여기에는 response.getWriter, response라고 하는 얘네들은 원래는 어디 들어있냐면 doGet 내부에 있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과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리퀘스트,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쟤네들은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쟤네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쟤네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줬죠. 그죠?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저런 것들은 우리 내장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 내장 객체에서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장 객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우리 구글에서 열심히 찾아봐야 아무런 것들 찾을 수 없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궁금해가 내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을 찾아줘야 돼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 저 클래스를 찾아줘야만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리스판스는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예요. 요 객체.getWrite 그러면 내가 쟤네들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쟤네들이 리스판스를 타고서 우리 그 클라이언트로 정보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ut.println을 통해서 HTML 태그 날려주고 헤더 태그, 타이틀 태그 날려주고 바디 태그 날려주고 내용물 날려주고 그 다음에 HTML 태그 닫아주고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우리 서블릿에서 가장 큰 불편 중에 하나가 UI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UI를 어떻게 보내줘요? out.println 형식으로 HTML 태그를 하나하나 날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CSS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서블릿을 사용하지 않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UI가 이렇게 태그를 직접 날려줘야 된다는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지금 임포트가 안 돼서 발생한다 그랬죠. 여기는 컨트롤 Shift O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프린트 라이트라고 하는 자바 IO 영역에 들어있는 프린트 라이트를 임포트 해주라 라고 처리해주면 됩니다. 또는 컨트롤 Shift O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 이렇게 java.io.printlite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하는 영역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밑줄이 없어지고 오류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doPost 영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포스트 영역을 doPost를 쓸 거죠. 근데 여기 doPost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doGet에서 다 만들어뒀죠. 그래서 그냥 doGet으로 코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request, response 넘겨주고 doGet으로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왔다가 doGet 영역에 있는 동작을 취해주니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이제 직접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할 때는 우리가 그 servlet.java 소스 영역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run as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정은 크롬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별도의 크롬이 하나 열리면서 여기 헬로 월드라고 글자가 찍히면 이제 간단한 서블릿이 동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doPost 메서드를 보니까 그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가 인수로 들어있었죠. 저 영역에서 얘네들은 그 HTTP 서블릿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해주는 용도로 씁니다. HTTP 서블릿 리스판스는 클라이언트에 응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잘 알아야 되고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늘 쌍으로 나오는 거 여러 번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자면 요같이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사실은 웹 클라이언트가 1번 영역에 요청할 때 얘네들을 우리 HTTP 방식의 리퀘스트라고 그래요. 요게 진짜 리퀘스트예요. 그리고 웹서버로부터 나오는 요 리스판스가 HTTP 리스판스가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넘겨주는 거죠. 여기에 리퀘스트를 호출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get 방식이거나 post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가지고 넘어갈 겁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무슨 동작을 해달라라고 이제 날아가겠죠. 최종적으로 이 HTTP 리스판스는 HTML 코드를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왔으면 걔네들을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들은 웹서버 내부에서 동작된다 그랬죠. 이 서버 내부에서 그 정보들을 전달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HTTP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가지고 오는 파라미터는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을 동작시켜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클래스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TML로 코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 코드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걔네들이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뭔가 얘네들을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라,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라,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라 이렇게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클래스, 그 내장 객체, 리퀘스트, 내장 객체,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리퀘스트 그 리스판스에 대응해서 내부적으로 서버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들을 웹 컴포넌트에서 이제 동작 처리를 해주고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랑 동작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리퀘스트 내장 객체, 리스판스 내장 객체는 우리가 웹 서버 내부에 존재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요청, 외부로 보내줄 응답들에 대응하는 작업을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글링으로 좀 조사해 볼 게 생겼네요. 그죠? 첫 번째는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를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좀 요약을 해서 키스에 올려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 가장 간단한 헬로에 해당되는 헬로가 있었구만. 헬로에 해당되는 걸 이제 만들어봤어요. 이제는 예제일을 만들어 보겠는데 얘네들은 그 서블릿에서 계산 로직 화면을 통합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예제인은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계산 로직과 화면 처리를 분리해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는 캘크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용자부터 뭔가 정보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입력을 받는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 요 입력을 받으면 캘크 서블릿 1에서 이제 입력된 정보를 받은 다음에 계산을 해주고, 계산된 결과를 코드, HTML 코드를 날려가지고 화면에 출력되는 형태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에는 기본 기능은 다 똑같아요. 입력을 받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는 캘크2라고 하는 얘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내용이 캘크1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처리를 위해서 캘크2 서블릿이라고 하는 서블릿을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루틴은 자바 클래스로 calculate.java라고 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파일이 한 개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제는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cat1.html을 만들겠습니다. HTML은 웹 컨텐츠 챕터 공사에서 하면 되겠죠. new 그리고 지금은 HTML로 코드를 짤 겁니다. 그래서 new HTML 파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lc1.html next 누릅니다. 요 영역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죠, 그죠? 그냥 HTML5로 코드를 작성한다 그런 의미고 finish 누르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내용, 아래 있는 내용들은 다 주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해줄 것은 이번 타이틀 간단한 계산기로 얻어주겠습니다. 캘크셋 UTF-8이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모든 인코딩 방식은 UTF-8로 정의를 해두었죠.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계산기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 태그로부터 /디버 태그 내부의 내용들을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뭐 내용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디버 태그, 디비전 태그 영역 설정을 했죠. 디비전 태그의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줬네요. 그 다음에 제목 달아줬고 줄 하나 그어줬습니다. 홈 태그는 뭐 하는 거죠? 입력을 받는 거. 입력을 받는 게 홈 태그예요. 홈 태그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텍스트 박스, 여기는 그 드랍다운 리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버튼이에요. 그죠? 저번 시간에 봤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유익하게 볼 것은 우리가 여기에 서브밋이라고 하는 여기에 B1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요 이제 우리가 동작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은 모든 기능들은 서블릿에 들어있죠. 서블릿을 호출해 줘야 돼요. 그 서블릿을 호출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입력값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자, 가져갈 입력값은 뭐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가져갈 입력값. 자, 요놈 가져가야죠. 넘버원. 요놈 가져가야죠. 오퍼레이터. 요놈 가져가야죠. 넘버2. 얘네들을 가져가줘야 돼요. 이 정보들을. 자,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왔는데 get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 post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get 방식이냐, post 방식이냐. 두 번째, 얘를 가지고 가는데 뭔가 내가 요구했던 동작을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동작을 처리하기 위한 URL을 가져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폼 태그의 속성, 이 속성은 프로퍼티라고 그랬어요. 애트리뷰트라고 그랬어요. 애트리뷰트.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애트리뷰트. 그래서 여기에서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호출할 URL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서블릿 만들 때 여기에 접근하는 URL은 어떻게 한다라는 게 있었죠. 그걸 참고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접근할 때는 루트 밑에 JSP 프로젝트 밑에 캘크 서블릿 1이라고 하는 것들을 호출해 주면 돼요. 점 자바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점 자바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자바는 그냥 소스 코드예요. 하이레벨 랭귀지에서 소스 코드. 우리가 접근할 것은 클래스 파일에 접근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바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에 지정할 때 우리가 설정했던 URL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입력값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어떤 방법을 쓰겠다? 포스트 방법을 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버를 호출할 때 두 개의 메서드가 실행이 돼요? 두 포스트 메서드가 실행이 돼요? 두 포스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두 포스트가. 그래서 여기 홈 태그 할 때 내가 무슨 동작을 취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건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캘크 서블릿 1 자바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챕터 공사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뉴 아드를 한 다음에
웹 서블릿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블릿 선택하고 이름은 패키지 이름과 서블릿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겠네요. 캘커 서블릿 1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디스크립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자, 디스크립션 넣겠습니다. 서블릿에서 계산 로직과 화면 처리를 모두 실행한다. 이렇게 필요하죠. 그리고 넥스트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성자는 안 만든다 그랬죠. to get 메서드와 to post 메서드 두 가지만 사용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JSP 프로젝트 챕터 04 밑에 캘커 서블릿 1.java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 소스 코드도 요만큼 주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건들 거 별로 없죠? 우리가 건들 것은 22번 줄 요 위치를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30번 줄에 있는 얘를 좀 바꿔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봤더니 지금 두 get으로 가라 그랬네, 그죠? 두 get으로 가라 그러면 사실은 요 위치만 바꾸면 되죠. 근데 우리가 get 방식으로 보내요? post 방식으로 보내요? 포스트로 보내면 메인 코드들을 포스트에다 넣는 게 더 좋겠죠. 그 get으로 혹시 들어오더라도 포스트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처리를 할 건데 사실은 get 방식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get 방식에는 요거 없애고 우리는 포스트 방식을 쓰니까 그냥 두 포스트 영역으로 그냥 코딩 시킵니다. 자, 두 포스트 영역에서 우리가 할 일, 여기에는 정보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걔네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죠. 그 결과를 화면에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서블릿에는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들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차근차근 좀 처리해 보기로 하죠. 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변수 선언해 주는데 넘버 1, 넘버 2 요거는 입력값 받을 거죠. 그 다음에 정수형으로 리절트 요거는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예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OP 얘네들은 오퍼레이터로부터 이제 받을 거죠. 그래서 정보들을 넘버 1, 넘버 2를 입력받고 OP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리절트 영역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그 리절트의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제 그 작업들을 이제 해보기로 하죠. 자, 여기는 46번은 앞에랑 똑같아요. 우리가 보내줄 리스판스에서 보내줄 이제 컨텐츠의 종류는 HTML 문서이고 그 캐릭터 인코딩은 UTF-8 방식으로 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라이트 이거 추가하면 밑줄 생기는 거 컨트롤 쉬프트 O. 그 다음에 OUT라는 거하고 리스판스로부터 get 라이트 포인트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넘버 1, 넘버 2 OP를 읽어드리는데 request.get 파라미터 해주면 돼요. 리퀘스트에 그 입력 정보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get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인풋에서 사용했던 이름을 지정해주면 돼요. 넘버 1, 넘버 2 오퍼레이터였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용하면 걔네들이 OP 영역에 들어오고 넘버 1, 넘버 2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들어온 게 글자기 때문에 걔네들을 숫자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숫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입력을 다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리절트를 받아줘야 되는데 리절트는 여기서 주르륵 계산을 해도 되지만 별도의 메서드로 처리를 하기로 하죠. 넘버 1, 넘버 2를 넘겨주고 OP 값도 넘겨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다 담기로 하죠. 그러면 우리 캘크라고 하는 메서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좀 이따 만들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화면 넣기로 하죠. HTML 태그 날리고 헤더 타이틀 태그 날리고 바디 태그 날리고 센터는 이제 우리 보통 요즘은 이제 디브 태그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옛날 방식으로 썼네요. 요즘 잘 안 쓰는 방식이에요. 옛날 HTML 방식. 센터 태그 열어주고 계산 결과라고 하는 제목 달아주고 줄 하나 넣어주고 넘버 1 한 칸 비워주고 오퍼레이터 넣어주고 한 칸 비워주고 넘버 2 한 칸 비워주고 이퀄한 다음에 리절트 결과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태그들을 다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완성이 됐을 때 그 결과를 이제 화면에 보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얘 계산을 하기 위한 것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밑에 우리 캘크라고 하는 메서드 정의합니다. 계산 결과는 정수형으로 보내죠. 내부 코드는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랑 같아서 별로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결과를 받고 오퍼레이터 받은 다음에 계산해서 결과 남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죠. 처음에 우리 실행할 때는 HTML, calc.html을 이용해서 실행하면 되겠죠. run on server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나오겠죠. 여기서 2와 3을 누르고 계산 누르면 됩니다. 여기 다시 입력 누르면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겠죠. 리셋이 되니까. 자, 계산을 누르는 순간 우리 calc 서블릿이 그
이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 결과 그리고 딱 화면에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이제 출력으로 나올 겁니다. 자, 얘가 우리 서블릿의 화면 디자인, 계산하는 루틴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1번 예제입니다. 자, 2번 예제 가보기로 하죠. 2번 예제도 일단 calc 2.html을 추가하고 next 누르겠습니다. 그냥 finish 눌러도 된다 그랬죠. 자, 1번이랑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요 줄만 달라지면 됩니다. 호출하는 게 calc 서블릿이 아니라 이번에는 calc 서블릿 2번만 호출해주면 되겠죠. 코드 줄을 복사한 다음에 요 위치만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우리 여기에 calculate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서 계산하는 루틴을 독립적으로 만들기로 하죠. 그래서 그 웹 컨텐츠의 찹트 공사 오른마우스 누르고 new add를 누른 다음에 우리 클래스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 누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패키지는 JSP 프로젝트 찹트 공사에 넣겠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calculate라고 하겠다.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 메서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체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는 없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 만들어 놓은 커멘트를 여기다 추가하겠다. 여기에 체크까지 해주고 피니시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JSP 프로젝트 챕터 공사 밑에 이렇게 캘큘레이터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딱 우리가 넣어줬던 이전에 커멘트 파일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 이름이 있을 거고, 클래스 선언해주는 영역까지 들어있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동작하는 루틴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전트를 일단 0으로 넣어주고, 얘가 뭐죠? 생성자. 그래서 요 클래스 생성자에서 값을 전달해 준 다음에 바로 계산해서 리전트에 담고 있네요. 그 다음에 get result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 얘네들을 이제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블릿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웹에 있는 서블릿 추가하고 next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calc 서블릿 2번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스크립션 추가하고 컨스트럭터 만들지 않고 to get 메소드, to post 메소드 두 가지만 한 다음에 finish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 calc 서블릿 2번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기본적인 코드들은 요만큼 정의가 되어 있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꿀 건 어디? 또 포스트 영역에다가 계산하는 것들, 호출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요 영역은 여기로 코딩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거 같이 처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두 개선, 두 포스트로 코딩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계속 똑같죠, 그죠? 코딩하면 이제 밑에 걸 호출하겠습니다. 이제 두 포스트 영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변수가 넘버 1, 넘버 2, OP 요 세 가지는 입력으로 받아올 거죠. 그 다음에 리전트는 결과를 저장을 할 위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똑같이 여기 요거는 이제 지정한 거 앞에랑 다 똑같고 결과를 받는 것도 다 똑같죠. 아까 전에는 우리가 얘네들을 아까 전에는 요 영역을 밑에 있는 메소드, calc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이제는 calculate라고 하는 클래스 이용해서 calc라고 하는 객체 만들고 여기 생성자에서 세 가지 값을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calc.get result 메소드 실행하면 그 결과가 리전트 속성에 있는 내용이 전달되어 오겠죠. 그 내용을 여기 리전트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해 주는 것은 앞에 거와 똑같죠. 자, 여기에 계산 루틴은 이제 없어지면 됩니다. 자, 우리 앞서 했던 내용을 쭉 복사한 다음에 몇 군데만 수정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실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작은 먼저는 뭐 똑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서블릿 구조, 생명주기 이런 걸 살펴봤고, 서블릿을 이용한 예제를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까지를 먼저 좀 실행을 해보긴 하죠.